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0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FOMC 결과 기다리고 있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관망세가 짙었지만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한 가지 볼 부분은 오늘 오전 5시에 미국 재무부가 1분기에 7,600억 달러의 국채를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준이었고요. 덕분에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게 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도 잘 가고 있던 엔비디아가 2% 넘게 급등하면서 또다시 랠리 이어갔고요. 오랜만에 테슬라가 4% 정도 급등하게 되면서 다른 전기차주 루시드도 27% 정도 상승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제 금융당국이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저 PBR 그리고 저 ROE 종목들을 찾기에 좀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한 배 미만의 대형주 위주로 좀 시선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자동차나 금융, 실적 개선주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움직임 어떤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1%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출발합니다. 어느덧 2,500선 넘어서면서 안착하려는 움직임이고요. 2,523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64% 강보합 수준이고요. 82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 투자자가 장 초반에 물량 좀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함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유가, 석유 관련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어제 유가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후티를 좀 자제시키도록 이란을 압박하면서 홍해의 리스크가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또 백악관의 진화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보복은 하겠지만 이란과의 전쟁 등 중동 내에서 확전은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고요. 수요단에서 좀 보자면 어제 홍콩 법원이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부동산 위기로 경제가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커지게 되면서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도 가경에 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그나마 리스크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언제 다시 또 한번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으면 좋을지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전 매매 정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대형주들이 강하게 오랜만에 세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 2,520까지 갔다가 밀리면서 2,500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 PBR에 대한 뉴스가 지난주에 한번 또 나왔는데 사실 그때 처음 나왔던 뉴스는 아니고요. 올해 아니군요. 작년이네요. 작년 7월 달 기사를 보면 일본 저 PBR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얘기가 기사화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근데 그때에서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뭐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요즘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광고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못 사듯이 아니면 화장품 진짜 좋은 거 바르면은 진짜 다들 동안이 되고 막 10년 막 젊어져요. 말도 안 되게. 뭐 그런 제품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저쪽에서 뭐 아프리카 뭐 통신도 안 되는데 누가 개발했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유튜브나 아니면 여기저기 광고를 많이 하고 TV에 나오고 막 그러면은 다들 사람들이 알듯이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많이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게 중요한데 지금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론과 공론화와 공감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2020년도서부터 어느 정도 일본에서도 이슈는 됐는데 2022년도서부터 시행한 것 같아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몇 번 이게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1차 뭐 2차 계속 하면서 왔는데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저 PBR, 그러니까 1 이하가 되는
장부상의 가치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은 400조인데 뭐 공장도 팔고 기계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땅도 팔고 했더니 그 가치가 뭐 1000조다. 근데 회사는 가치는 400조다. 그러면은 싼 거죠. 그렇죠? 그럼 회사 팔면은 그것보다는 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으면 PBR 1. 그래서 그거보다 싸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회사를 갖다 다 있는 자산들 다 팔면 그거보다 싸면은 이제 PBR 1이라고 해서 이제 저평가다라는 이제 그런 지표인데 일본은 그 PBR 1 이하가 되게 되면은 기업을 이제 퇴출시키겠다. 뭐 퇴출까지 이제 그러니까 상장 폐지 목록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비상장 주식으로 쫓아버리겠다. 뭐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2025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그렇게 급등하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그거를 쫓아가겠다, 뭐 그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이사가 지난주에 한번 이제 크게 한번 나왔고 어제에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온다 했는데 그래서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 뭐 10년, 100년 계속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 이슈로 오를 만한 호재는 맞다. 왜냐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 얘기는 많은데 일단은 호재는 먹힐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를 보면 2,520 이것도 너무 안 올라가는 거죠. 너무 안 올라가는 거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공론화가 되고 있고 일본처럼 그렇게 해서 좀 따라가겠다라는 의지니까 저 PBR 회사에 대해서 아직 뭐 완벽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제가 못 봤지만 일본처럼 뭐 예를 들어 일본도 2020년부터 2005년 3년 여유를 주는 거죠. 3년 동안에 안 올리면 다 상장 폐지시켜버리겠다. 아니면 저기 뭐냐 비상장 주식으로 다 쫓아버리겠다. 거의 거래도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 사는 방법은 알고는 계세요? 대부분 모릅니다. 저도 거래할지도 몰라요.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 거래가 되겠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저 PBR 1이다. 근데 현대차는 저 PBR이 지금 0.5, 0.6도 안 되는데 만약에 현대차가 거의 걸려가지고 비상장 주식으로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사지도 못해요. 그거. 살 수는 있는데 거래가 참 그게 거래도 없고 그러면 그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깝깝해지겠죠. 거의 그냥 뭐 현금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뭐 그런 이제 동네가 돼버리니까 어쨌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로 좀 올릴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점점 그런 얘기들이 공로가 되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저평가 관련주들,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는 대형주들은 움직임들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저점이 깨지는 흐름들은 없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뭐 아침에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보험주, 그리고 LG화학, 뭐 포스코 홀딩스 얘네들 다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던 저 PBR 관련주들 그리고 코스피 대부분 다 평균이 1이 안 됩니다. 평균을 내면 그러니까 회사 가치보다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 가치보다. 어쨌든 그래서 이 흐름들은 일단은 좋은 흐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지수는 2,550으로 지금 올라가고는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조정받으면은 기회입니다. 조정받으면 기회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게 이제 작년에서도 기사가 됐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온 거는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기사가 지금 막 물밀듯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주식으로 간다. 그래갖고 지금 개인들이 8조를 팔았는데 8조가 절로 지금 해외 주식으로 지금 넘어갔다. 이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더 이상 한국 주식은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나오면 더 빠질 것 같죠. 그렇죠? 다들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잘 안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지금 잘 팔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 저 PBR 이슈로 인해서 지수도 이제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고 그리고 급락은 더욱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급락은 더욱더 안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매매 패턴주들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T는 원래 안전한 쪽이고 최근에 급등했었던 레이저셀도 그렇고 바닥에다 움직인 거고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약바에서 HLB 그룹주들 이런 애들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애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래 실립 제가 그래서 지난주도 이번 주도 강조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 아직도 돈줄은 말랐어요.
아주 뭐 돈줄이 지금 막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정책이 일단 보완이 되고 돈들이 들어오면 나중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거래가 실려 있는 쪽 위주로 매매 공략을 하면 이 시장에서는 재밌을 수 있습니다. 재밌으려면 거래 실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제가 유가 관련주 가져 나왔는데 유가뿐만 아니라 물류, 해운 이쪽 이슈는 계속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제 미국 사망한 걸 이내로 뭐 보복을 가하겠다 했는데 확전을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중동에 있는 뭐 반군, 후티 반군부터 얘네들은 아 미국 애들이 쉽게 그렇게 강력하게 하질 않는구나. 그러면 애들이 더 난리를 치겠죠. 그것 때문에 아 미국 애들이 봐주니까 우리도 조심하자.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그 미국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 제대로 하나 걸리면 오히려 더 무섭게 더 강하게 했었었는데 지금 저렇게 나오면 오히려 쟤네들이 또 다시 활기를 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그거 중요치 생각하지 않아요.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지만 거래량 지금은 테마주들은 거래량이 생명입니다. 거래량이 막 들썩들썩 이렇게 많이 실려 있는 쪽에서는 또 움직여요. 왜? 시장이 좋으니까. 시장은 이제는 여기 시장 보면 코스피를 보면 여기가 이제 쉽게 굉장히 안 깨지는 그러니까 모든 이슈들이 그렇게 종합돼 있으니까 쉽게 안 깨져요. 이제 여기 안 깨지고 코스닥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도를 많이 했죠. 개인들이 많이 샀죠. 그래서 조금 얘는 좀 더디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그래서 무너지거나 종목들이 막 급락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니까 거래량이 실려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패턴주 테마주들을 잘 보자는 거고 대형주들은 저PBR 내지는 바닥주들은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빠지는 일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로는 여전히 좋은 시장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급락 없는 차분한 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특히 테마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려있는 종목들 위주로 집중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봐야 하는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먼저 안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1611 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명은 중앙에너비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집중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장에서는 3.3% 정도 밀려나면서 움직입니다. 18,500원 선에서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유가 에너지 관련주를 오늘 또 다시 가져와 나왔는데 많이 고점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드렸는데 어제는 가격이 안 들어왔죠. 가격을 좀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가격대가 들어왔더라고요. 계속 유가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제 유가가 이제 중국 경제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미군이 크게 확전을 원치 않는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로 해서 유가가 떨어졌는데 뭐 3% 5% 떨어진 게 아니고 1%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을 줬다가 떨어진 거라서 뭐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유가 관련주나 에너지 관련주 쪽은 트럼프가 과거에 대통령이었을 때에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기후가 이런 식으로 이상 기온이 있는데 지금도 무시할까? 그거는 저도 미주스로 왜냐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예전에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또 들어봐야 되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다는 게 중요하죠. 항상 그런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돼서 나오게 되면 과거에 이쪽을 밀었다 그러면 움직이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에너지 정책 쪽을 밀었습니다. 기후 정책은
퇴보시키고 그래서 파리 기후 벽도 탈퇴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이 될 수도 있고요. 정유화학주들도 마찬가지고 화석에너지, 뭐 자동차 이런 쪽들이 다시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어차피 유가는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동이 계속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상황에서 미국이 어제처럼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봐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기어 오르는 분명히 그런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처럼 뭐 하나 잘못 걸리면 그냥 막 이라크 그냥 다 부셔버리듯이 뭐 이랬던 이제 미국,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만 제대로 걸리면은 그냥 다 쓸어버리는 미국의 그게 느낌이 아니고 뭔가 좀 몸을 사리는 지금 미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쟤네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내용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거래량이 중요해서 어제도 거래량 봤는데 지금 차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 실려 있는데 떠 있지 않고 바닥에 있다. 어제는 흥구석유가 대장으로 치고 갔잖아요. 그 2등주가 또 흥구석유를 능가할 수도 있지만 흥구석유도 차트가 안 죽었어요. 저러다가 며칠 뒤에 또 다시 넘어가고 올라가게 되면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은 일제 20% 이상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만한 애들의 패턴주기 때문에 뭐 뉴스는 그렇지만 뉴스는 저는 신경 안 써요. 지금 바닥에서 애들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에서 무슨 뉴스로 띄울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데 뭐가 뉴스가 나오겠죠. 자,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일단 확인해 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월 22일 솔트룩스 31,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3.8%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월 23일과 24일은 GSE 각각 4,100원과 3,8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1월 25일 PSK 21,800원에 접근해 봤지만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월 26일 대성에너지는 9,260원 말씀해 주셨고요. 7.3%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중앙에너비스 18,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04.3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표적 종목으로 삼고 있는 중앙에너비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 어제도 드렸었던 종목이지요. 다들 기억을 하실 거고 어제 드렸었으니까. 그래서 어제는 좀 강해가지고 안 들어왔었어요. 어제는 흥구석유가 장중에 21%까지 급등을 했고 종가는 16%까지 올라갔다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서 8%인가 빠졌다가 낙폭을 5% 이하로 줄였습니다. 흥구석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너비스는 어제 그렇게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장중에 아까 뭐 5%인가. 그러니까 빠지는 건 흥구석유랑 똑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억울하죠? 쟤는 흥구석유는 올라간 것도 21% 올라갔으면 뭐 5% 8% 빠져도 되죠. 그래도 뭐 수익 난 게 더 많으니까. 근데 이 흥구석유가 다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에너비스 가겠죠. 그래서 중앙에서 차트 잠깐 보고 가격 전략을 이따가 드릴 건데 중앙에너비스 차트가 이쁘죠? 이쁘지 않아요? 바닥에서 뭐 빠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대성산업만큼 안전해. 여러분들한테 대성산업 드렸는데 이거 빠지지도 않고 되게 신기한 종목이죠? 대성산업. 수익은 수익인데 이거 수익이에요. 수익은 수익인데 큰 수익이 안 나요. 다른 데 20% 올라가도 2%가 안 갑니다. 다른 데 20% 떨어져도 2%가 안 빠져요.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물죠. 좀 답답할 겁니다. 얘는 그래서 안전해서 주는 거고 가끔씩 10% 15% 가끔씩 그렇죠? 뭐가 뛰면 꼴뚜기도 뛰고 막 하는 그래서 잠깐씩 뛰는 그런 종목이라 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대성산업 갖고 올 필요가 없죠. 중앙에너비스 위치는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특징은 저번에도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GSA, 흥구석유 보면 걔네들 20%씩 가면은 그래도 15% 20% 혹은 대성에너지가 대장으로 치고 할 때가 있고 얘도 여기서는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대장은 아니에요. 얘는 흐름들이 봤을 때서는 또 움직이게 되면은 지난번에 강하게 움직였던 뭐 한국석유나 대성에너지나 뭐 이런 애들이 또 다시 대장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시 움직인다면 얘보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얘는 급등할 수도 있고 안전하고 두 가지를 겸비한 종목이라 봅니다. 그래서
어제 가격은 미도달됐지만 지금 가격대가 안전하니까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 AS 가보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자, 뭐 이거는 제가 늘 경고를 했으니까 늘 경고를 했지만 이게 지금 PBR이 요즘에 이제 PBR 그러죠? 그러면은 현재 가창을 보면 PBR이 있을 거예요. 얘는 PBR이 6.8이네요. 그러니까 6배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모든 가치들을 그러니까 다 회사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다 계산을 하면 한 지금 6배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싸다,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정상적으로는 회사가 1 이하가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는 당연히 6이나 어떤 애들은 10 되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너무 싸서 그렇긴 한데 지금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은 다 10, 16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평균이 0.8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안 그렇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요. 최소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는 흔해요. 이것보다 안 되는 기업들도 있죠. 당연히 일단은 6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6 정도 되는 기업들은 흔할 텐데 우리나라는 6 정도 되면 비싸다고 하죠. 그래서 그래도 6배 올라갔다 뭐 이런 뜻인데 다른 애들이 워낙 싸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정을 받으면 또다시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걸 고점에 사서 고생하지 마시라고 몇 번 경고를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전문가님 이거 35,000원에 샀는데 지금 2만 원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분명히 1년 전, 2년 전 후성에서 했어요. 후성에서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요즘 간간히 후성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거 경고를 했는데 똑같이 지금 제주반도체처럼 똑같이 경고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경고를 했어요. 이건 이후에 올라갔던 거고요. 저는 여기서 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후에 경고할 때에서도 이걸 또 사서 수익 났다고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앞전에서 2021년도에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하고 팔라고 했는데 왜 이걸 들어갔느냐 했는데도 사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많이 떠 있을 때서는 이거 후성 지금 8,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요때 당시에서 10,000원 떨어질 때에서 그때 이제 장이 하도 많이 2022년도 하락장이 왔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10,000원대 들어가면은 그래도 매매가 된다. 안전한 매매가 된다 해서 그래서 여기 70% 올라갔잖아요. 이게 크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70% 먹었으면 팔고 계속 매매로 하다가 갖고 있지를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갖고 있든 아직까지 갖고 있어서 지금 8,000원 내려가서 이거 사람도 꽤 많습니다. 저는 이게 올라 있을 때에서 분명히 경고를 많이 줬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저는 많이 떠 있는 종목 그 누구보다도 아주 징글징글하게 싫어하죠. 그래서 단타만 해라. 단타는 뭐냐면 들어갔다 아니다 싶으면 원래대로 다 내려가니까 도망 나오라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도 LNF도 제가 작년부터 경고 많이 했잖아요. 단타는 되는데 그 단타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5%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반토막 날 때까지 기다렸다 반토막 나면 들어갔다가 5% 먹고 나오고 또 반토막 또 나오면 한 50% 빠지면 또 5% 먹고 나오고 또 50% 빠지면 또 5% 10% 먹고 나오고 물론 한 30%까지 올라갑니다. 반토막 나면. 그런 의미인데 그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단타가 되니까 좋은 종목이나 들어갔다 물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제주반도체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나중에 이게 5,000원으로 만나볼 종목인데 지금 들어가갖고 단타가 된다 그러니까 또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5,000원 됐을 때 어떡합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충분히 빠진 다음에 신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징어 다리 다 팔아버려요. 다 팔면 또 이게 또 5만 원 가버리면 그래서 오징어 다리는 갖고 있어도 되는데 신규 매수는 안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다음은 HLB 바이오스텝. 자, HLB 시리즈들은 HLB도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12월 14일 목요일 날 여기서 뽑아서 추천했던 종목이었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지난주에서는 HLB 테라퓨틱스 지난주 목요일 날 마찬가지 여기서 정고점을 뚫을 때 그러니까 정고점 돌파 패턴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들한테는 HLB 바이오스텝을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시장이 또 이렇게 가는 게 또 거래가 실리면 또 잘 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빠져 있으니까 이거 엄청 빠져 있잖아요. 엄청 빠져 있고 뉴스는 핑계예요. 그 뭐 간암 치료제 그 삼상 나와갖고 뭐 얘네들이 뭐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슈예요. 이슈로 거래가 들어왔고 세력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 뉴스를 계속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징어 다리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절반 이상을 팔고 그거는 부담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3,200원 깨지면 다 던져도 되고요. 그거 안 깨지면 10,000원 갈 수도 있고 1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10만 원 가갖고 옛날에 루보처럼 지금 상장 폐지됐지만 엄청나게 갔죠. 그것도 10,000%인가 20,000%인가 올라갔는데 루보처럼 맨날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바닥에 있는 이런 싼 종목들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실려 있고 완전 싸니까 이런 애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보유하시는 거는 오징어 다리만큼은 가져가다 보면 제주 반도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인터플렉스. 얘도 바닥 종목인데요. 오늘 또 세게 한번 갔어요. 그동안에 이제 급등 과열 이제 풀려갖고 급등해서 올라갔는데 얘도 완전 바닥이죠. 그래서 지금 102%나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 오징어 대리 남겨놓은 부분들은 이제 고점을 여기를 돌파를 했으니까 위에는 이제 횡합니다. 아우토반인데 세력들이 아우토반이다 하면서 달리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만 그러면 작전주는 위험합니다. 바닥에 사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렇게 하면 작전주. 정상적인 종목이면 조종을 바꾸고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까지도 생각을 했다가 오징어 다리는 조종 받아도 그냥 가져가도 되지만 신규 매수는 조종을 받을 때 들어가야 되고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일부 팔아라 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102%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장이 2022년도의 하락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종목 10개 중에 한 달에 두세 개는 이렇게 50%, 40%, 70%, 100% 자주 나오죠. 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장이 반은 좋고 반은 안 좋고 2022년도장에서는 반이 뭐예요? 90%가 안 좋고 1% 아니라 99%가 안 좋고 0.1%가 좋을까 말까 하고 그랬다면 올해는 반은 그래도 좋은 장입니다. 나쁜 장은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장은 맞고. 자, 그리고 시젠. 자, 시젠 이것도 뭐 삼성전자 뭐 뉴스 이제 그거 나왔던 거든 맞나 모르겠네. 지금 레이처세라고 지금 뉴스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가 호재가 하나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또 조정받으면 천천히 가져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편안하게 가도 되는 이제 우상향으로 바뀐 종목이고 신규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조정받으면 다시 재접근이 되는 종목인데 시제는 과거에서는 한번 불 붙어갖고 강하게 쭉쭉쭉쭉 올라갔던 종목이라면 지금은 그런 양상과는 좀 다를 겁니다. 얘네들이 뭐 개인 투자자들 좋으라고 물린 사람들 좋으라고 계속 쭉쭉쭉 올라가 주지는 않을 거예요. 천천히 한 셀트리온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셀트리온도 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정도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정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닥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 에너비스 오늘의 표역 종목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 에너비스. 자, 지금 다른 유가주들을 보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흥구석유가 일단은 어제까지의 대장이었으니까 얘가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쫓아갈 필요 있지만 지금 급등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얘도 지금 여기 저항에 걸리고 이걸 돌파 안 하면 오늘 이렇게 흐지부지 되다가 살짝 밀리면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너비스 어제 드렸던 18,500원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중앙에너비스 사실 지금 가격도 뭐 비싼 자리는 아닌데 완전 바닥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요. 다들 대부분 다 바닥에 있는데 GSE도 이제 바닥에 이제 근접하는데 얘보다는 중앙에너비스가 더 바닥에 있죠. 근데 약간 떠 있다라는 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좀 더 주가가 좀 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안 좋게 얘기하면 빠질 폭이 크다지만 안 빠지면 약간 떠 있는 종목들은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력들이 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 털기가 좋죠. 왜냐면 무서우니까. 이렇게 떨어질 계단 높이가 높으면 무서워서 개인들이 이제 던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강할 수는 있지만 만만한 거는 중앙에너비스고요. 이거를 오늘 그냥 가격이 현재가를 들어가는 게 나을지 500원을 기다리면 내려올지 500원 들어올 것 같은데 자 오늘도 18,500원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안 들어오고 만약에 내일부터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두 달에 한 번씩은 급등을 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은 이 유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요.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는 애들은 그리고 너무 만만하잖아요. 뻔하잖아요. 거래가 있으면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기다리면 이게 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와 있으면 언제 움직일지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급해서 바닥에 있다 때가 되면 이제 급등을 하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다 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2% 가는 거 아니에요. 대성산업이 2% 가는 거고 얘네들이 20%씩 가요. 20%씩 가니까 뭐 2달 안에 20%를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애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는 유가주들, 바닥에 있는 애들은 매매가 만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주 지난주부터 지난주도 아니죠. 원래 11월 달에서부터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1월 달에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유가 에너지 관련주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잘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사서 매매 수익으로 잘 내시기를 바라면서 시장이 어려울 때에서 이렇게 거래량 실려 있는 패턴주들이 만만합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중앙에너비스였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종목명은 중앙에너비스고요. 매수가 18,5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0.54% 상승하면서 74,000원 선에서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 저 PBR 종목들을 좀 찾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로봇 섹터에서 오히려 좀 수급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다가 오늘은 소폭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10만 3,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일단 로봇주들이 어제 좀 많이 빠졌죠. 오늘 지금 로봇주들은 오늘 좀 반등 나오다 봤더니 그렇게 뭐 세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두산 로보틱스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신규주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차트를 볼게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도 일부러 61선을 깬다 그랬죠. 봐봐, 깼죠. 이거 깨지기 전에 제가 상담했을 거예요. 원래 여기를 다들 대부분 다 지지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들 지지한다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들 물타기를 들어갈 텐데 하지 말아라. 속임수가 많다. 지지하지 않고 깨지고 줄줄, 왜냐하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2달 만에, 아니 2달 만에 이렇게 2달 만에 300% 올라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신규주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지는 건데 일단 기간적으로 2달 올라갔으면 일단 한 2달 내리 빠지면 바닥 치지 않을까 싶어요. 한 2달 정도. 그때도 한 5만 원, 4만 원 정도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추가 매수도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이 질문하신 건 아닐 거지만 10만 3천 원.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데서 건드려서 많이 빠지는 거고 단기간에 손실도 많이 났을 거예요. 단기간에 지금 대충 거의 30% 정도, 27% 정도 지금 손실 중에 계신데 이거 말고 지금 패턴주들 매매할 종목들 많은데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이 좋은 게 아니고 생긴 걸 한번 잘 봐봐요. 인성정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거 얼마나 이뻐요. 차트가 틀려 보이죠. 이렇게 생긴 걸 찾아야 돼요. 지금 우상향 돼 있으면서 거래 실리면서 들썩 그런 게 조정받으면 급등하는 거 조정받으면 공략하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빠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테마주입니다. 그런 거 거래 실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것들을 해야 수익이 나요. 이거는 이제 조정 받다 말다가 올라가 버렸는데 이것도 지난주 목요일날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뽑은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한 번 더 빠졌으면 더 싸게 사는 좋은 기회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 실려 있는 이런 패턴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만만한 쪽은 제가 유가 관련주 얘기했지만 근데 두산 로보틱스 봐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계속 피를 말리는 패턴이에요. 언제까지 줄줄줄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래서 완벽한 바닥에 찍힐 때까지 이거는 관마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주이기 때문에 빠질 때도 그냥 줄줄줄줄줄 많이 빠져요. 신규주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줄줄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갑니다. 신규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때는 200%, 300%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200%, 300%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100%가 한도가 끝이죠. 200% 떨어진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100%가 떨어지면 1000%가 떨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10,000% 올라가면 뭐합니까? 100% 떨어지면 10,000%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 반도체 680% 올라갔다고 하지만 100%다 떨어지면 원래 자리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100% 떨어지면 올라간 거 다 내려가는 거라서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100% 떨어지면 800% 올라간 거 800% 다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주는 그런 특징 갖고 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바닥을 쳐야 그래야 공략을 추가 매수를 해야 나중에 또 다시 바닥에서 50% 100% 올라갈 때 복구가 됩니다. 그 바닥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5만 원, 4만 원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도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유하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들어와 있는 상담은 실리콘2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 정도 상승하면서 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알엑스나 조선미녀 등 이렇게 300여 개 화장품 브랜드를 유통하는 업체고요. 유럽 쪽에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올해는 좀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정도 비중 싣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실까요? 자, 실리콘2 참 까다롭게 움직이네요. 9,000원. 자,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너무 오랫동안 기었어요.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뭐 여기서 한번 도전을 받더라도 사실 이렇게 올라가고 잘 올라가긴 했네요. 주가가 못 가진 않네요. 이렇게 크게 볼 때는 계속 재미없이 횡보하는 줄 알았는데 올라갈 때 50%는 올라가고 여기도 이만큼 올라가는 게 이게 20%는 올라가고 그래서 잘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매수 가격이 9,000원이 좀 애매한데요. 여기 바닥에서 한 7,500원, 8,000원에 샀다가 9,000원서부터는 팔아야 될 자리예요. 9,000원부터 10,000원은 팔아야 되고 또 7,000원에서 8,000원을 샀다가 또 9,000원, 10,000원에서 팔아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7,500원이 깨지면은 이제 5,000원으로 조정받을지 모르니까 거기는 손절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패턴인데 아직까지는 여기 저점 라인을 잘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다시 9,000원, 10,000원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고 또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3.29% 하락하면서 18,51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18,500원이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라는 점 함께 챙겨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면요. 0.52% 여전히 강보합 순이고요. 2,51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3%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NTT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텔과 함께 광반도체 개발에 협력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광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을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AI 시장에서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더불어서 외신들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상향한 모습도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먼저 보시면요. 0.08%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움직이고요. 81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알테오젠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에코프로비엠만 약보합 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주 관련주들 특히 리튬과 관련한 주들이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체크하시면
살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개장한 지 1시간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일단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시각 특별한 움직임 있는지 함께 짚어주시죠. 자, 일단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좀 더 힘을 내줘야 되고요. 코스피도 좀 더 오후장에 좀 더 힘을 더 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FOMC가 이제 발표를 하겠죠. 30일이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 발표를 하게 되면 뭐 그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다면, 그리고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3월 달은 모르겠지만 5월 달은 확실하게 할 것 같다. 아니면 얘들이 또 두리뭉실하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그럼 호재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제일 좋은 거는 뭐 금리 인하를 0.몇 포인트를, 그러니까 0.25로 뭐 계속 빠질 때까지 뭐 한 5차례 연속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만큼 더 좋은 호재는 없는데 뭐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도 지금 미국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은 뭐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대선도 남아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이쪽으로 더 반등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면서 최소한 이렇게 박스권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에서 테마주들이 움직이면 좋을 텐데, 제가 하나 본 종목을 보여드리면, 제가 가상화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주 전은 4주 전, 3주 전, 3주 전.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는 테마주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자, FSN 가상화폐 관련주 쪽인데요. 이거를 뽑아서 얘기했던 겁니다. 봐봐요, 차트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거래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주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 그림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죠. 세력들이 만들었겠죠. 근데 지금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실린 애들은 바닥으로 내려가 있으면 사놓으면, 이거 만약 샀으면 언제 가나 아마 2주 동안 계속 안 가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고민이 많았던 모습으로 가면 이래요. 다들 모습들이.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여러분들이 뭔가 찾았다. 거래가 있네. 바닥에 있네. 그런 애들, 꼭 FSN처럼 이런 패턴주, 테마주가 아니어도 다른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뭐 대형주 쪽에 있을 수도 있고 IT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주 쪽에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데서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일 만만한 쪽은 흥구석유라든지 GSE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얘네들 다 거래가 실려 있는 애들입니다. 지금 정도 시장이 박스권은 유지가 된다면, 얘도 지금 가격 들어왔죠? 그래서 18,500원 들어와 있으면 갈 때 되면 가요. 거래 실린 애들은. 그래서 5% 세 번 가면 15%고, 한 방에 15% 가면은 땡큐인 거고. 그래서 테마주의 습성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움직일 때 한 방에 가요. HLB처럼. HLB도 안 갈 때는 저기 주식인가 아닌가 꼼짝도 안 하고, 처음에서는 이게 HLB 바이오스텝도 다른 애들 다 움직이는데 꼼짝도 안 했죠. 이거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했었나? 근데 12월 이때쯤에서 얘기해가지고 이게 12월 HLB 바이오스텝 12월 15일 날, 그렇죠? 여기서 얘기했는데 수익이 났다가 수익 다 뺏었다가 수익이 났다가, 그러니까 수익이 이게 5%도 안 났어요. 2%, 3% 거기서 놀다가 갑자기 튀면서 29% 수익 났다. 그러다가 떨어지니까 손실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거 수익으로 못 판 사람들 기다리면 또 올라올 거라 했죠.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2024년도 시장은 2022년보다는 훨씬 좋은 시장이고 2023년보다도 좋은 장이 올 것이다. 저는 지금도 그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세라든지 힘의 방향은 잘 맞히는데 무슨 뉴스가 나올지는 몰라요. 제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일본의 저PBR을 따라가겠다라는 정책을 하면 그거 먹힙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올해 올라가고 내년에도 올라가고, 그래서 만약에 그 저PBR을 정말 안 하는 기업들한테 페널티를 강하게 해줘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퇴출시켜버리겠다. 상패까지는 좀 심한데 어쨌든 목록을 만들어서 상패 기업으로 주의를 줘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올리겠죠. 어차피 그 큰 기업들, 여러분들 돈들보다는 여전히 외국인들 돈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회사 대표의 돈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임원들의 돈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아쉬운 사람이 올리겠죠. 그래서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좋게 보니까 일단 시장이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테마는 결론이 나쁘지는 않다. 그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서 나쁘지는 않고, 바닥에 거래 실려 있는 애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좋아 보여요. 얘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아까 유가주들도 뭐 뉴스야 뭐 관심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력들이 알아서 올릴 거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거래 실린 걸 잘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 짚어봤고요. 저희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가방 컴퍼니 들어와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오늘 장에서는 보합 수준이고요. 5,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고요. 최근에는 총선 앞두면서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6,924원에 매수하셨고요. 2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아가방 컴퍼니는 좋은 종목이에요. 거래도 실려 있죠.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싸게만 사면 되는데 이걸 비싸게 사셨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6,924원. 이거 뉴스 나올 때 쫓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거를 노린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더 갈 건데 뉴스를 내보내면 이 뉴스들을 알고 있는 저출산 관련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쫓아갈 거를 안 거죠. 그 쫓아가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을 빼면 대부분 한 석 달까지 빼면은 다 실망하고 이거 쳐다도 안 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도 고생을 하면 그쪽 보고 오줌도 안 눈다고. 그런 것처럼 석 달을 빼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관심이 있어서 살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려버려가지고 만약에 40% 빠져갖고 석 달까지 빠지면 아가방 컴퍼니가 황금을 낳는다 그래도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습니다. 얘가 무슨 뭐 정책주로 최고의 종목이 된다 그래도 쳐다도 안 봐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뉴스 내보내고 지금 살살살 미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래서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아주 드리블을 잘 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어디까지 조정받을지는 세력들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올릴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빠져서 5,000원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 4,500원에 마무리할 수도 있고 심하면 4,000원까지. 4,000원 이하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빼는 게 그러면은 최근에 매수 들어왔던 애들도 재미를 못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사고 5,000원 사고 4,500원 사고 4,000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7% 빠질 것까지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면 그러면 완벽하게 먹는데 이거 고점에서 하니까 그 전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윳돈이 많다면 지금 전략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도 사고 5,000원도 사고 그러니까 4,000원까지 마이너스 27% 떨어지게. 그러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저출산 관련주들은 이슈가 정책이 확고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접근하는 분들도 그렇게 떨어질 거. 그러니까 진짜로 4,000원 떨어질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하면 괜찮은 종목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테마주들이 다시 또 득세를 하고 또 기세를 또 펼치면서 또 다시 강하게 움직일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조정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세력들이 조정이 지금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있어야 되는지 그거는 조만간에 거래가 실리면 알겠죠. 근데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저녁도 방송이 나갑니다. 저녁도 상담 방송이 있고 오늘도 장 마감 또 여러분도 불안하잖아요. 제가 어제 저 PBR 이슈 얘기했는데 얘기하고 나서 저녁에 뭐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저 PBR주 어쩌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핑계가 돼서 올라갔으면 저는 좋겠다 그랬는데 핑계가 진짜 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저 PBR 관련주들 또 무엇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또 들어오시면 저는 장을 좋게 본다 그랬어요. 어떤 핑계가 되든 간에 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이따가 장 끝나고 들어오시면 제가 또 공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열려 있고요.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급락 없는 차분한 장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여전히 오늘 장에서도 테마주, 바닥주, 개별주 위주로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표적 종목은 중앙에너비스고요. 매수가는 18,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